어머니, 그 무당님 말씀대로 하셔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니? 정신 차려라. 무당님이 그러셨어요. 돈 안 들이면 집안이 망한대요. 돈. 그래서 우리 집 상가까지 노리는 거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알겠다. 내가 사기꾼하고 짜고 나를 속이려 한 거지? 무슨 말씀을. 어머님, 무당님이 진짜 예언을. 그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안녕하세요. 더 맑은 내일의 구독자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무당의 거짓말, 며느리의 배신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살 박영숙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남편과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작은 다세대 주택 하나로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우리 가정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점집에 다니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가끔 그러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집 안 곳곳에 이상한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는 칼 대신 가위로만 음식을 잘랐고 세수는 사흘에 한 번만 한다면서 얼굴에 때가 끼도록 놔뒀죠. 그러더니 급기야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라며 1억 원짜리 굿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의도 불안해서 그러는 거겠죠. 라며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죠. 남편도 여보, 젊은 애들 하는 거 너무 간섭하지 말아요. 라고만 했고요. 하지만 저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밤마다 몰래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늦은 밤에 몰래 나가는 것도 봤거든요. 결정적으로 어느 날은 우연히 서랍에서 요양원 팸플릿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주택 처분, 요양원 입소 자금 마련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때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러다 문득 작은 딸 미영이가 생각났어요. 미영이는 경찰서에서 일하는데 항상 엄마,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좀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엄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제가 아는 형사님께 부탁해서 조사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무당은 전과 삼범이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며느리와 무당이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보니 이미 6개월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잠든 척하고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무당의 대화가 들리더군요. 어머님이 아직도 안 넘어가시네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압박하면 돼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자식들이 다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신우이가 경찰이라서 속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게요. 걱정 마요. 이번에 국감만 받아내면 바로 잠적할 거니까.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심지어 제 건강까지 걱정했던 며느리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볼래? 제가 핸드폰으로 틀어준 녹음을 들으면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나 봐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미영이도 경찰 동료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죠. 무당이 마지막으로 큰 굿을 하겠다며 집으로 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꼭 정성을 들이셔야 해요. 그래야 손주 볼 수 있다고 무당님이. 그래. 알았다. 근데 돈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와 무당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가지고 나오자 두 사람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듯 저를 쳐다봤죠. 자, 여기 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어머님,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이제 우리 집안이 번창할 겁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미영이와 형사들이 들이닥쳤고 무당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며느리는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뒤였죠. 그날 밤 아들은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아내만 믿고.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시간이 흘러 재판이 끝났고 무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며느리와는 자연스럽게 이혼하게 됐죠. 처음에는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제법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미영이는 퇴근할 때마다 들러서 저녁을 함께 먹고 가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지킬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남편도 이제는 제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됐고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미영이 친구가 소개해준 분인데 참 착하고 진중한 분이더군요. 처음 인사 올 때 가져온 떡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사람을 만났구나. 며느리와 무당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식사 시간을 가져요. 미영이도 오고 아들의 새 여자친구도 가끔 함께하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택은 그대로 지키게 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줄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아마 며느리와 무당은 그걸 노렸겠죠? 하지만 돈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주변을 돌아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 세상이 더 밝아 보입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후로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더 맑은 내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또 다른 특별한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